얘는 카메라가 들어가서 똑똑해졌다길래 제가 한번 테스트 해봤습니다. 아무리 똥냄새가 난다지만 너무한 거 아니야? 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제가 가전제품을 사용하면서 강추하고 싶은 제품들이 몇 가지 있는데 오늘은 샤오미에서 나온 브랜드 로보라기 S6 맥스 V 사용기입니다. 보통 가성비 로봇 청소기라고 하면 샤오미 2세대의 제품에 인기가 많은 편인데 그 제품이 로보라기에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샤오미 브랜드가 아니라 샤오미 생태계에 포함되어 있는 독립적인 브랜드라는 것이죠. 잘했어, 라이코스. 디자인은 둥그란 게 귀엽게 생겼습니다. 집에 있는 것의 애칭은 물방개로 해놨는데 얘는 검은 빵개로 스튜디오에서 청소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요. 상단에는 레이더를 위한 공간이 있고 전면에는 두 개의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는 것이 이번 S6 맥스 V의 특징입니다. 참고로 로봇 청소기를 구입하실 때 주의사항이 한 개 있는데 반드시 LDS가 있는 것으로 구입해야 됩니다. 왜냐면 LDS가 있는 것과 없는 것과의 매핑하는 차이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LDS 센서가 없다면 정확하게 사물을 인식하지 못하게 되고 랜덤으로 움직여서 중복이나 누락하는 공간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본체 뒤에는 물통이 있습니다. 기존 S6는 물걸레 키트와 물통이 합쳐져 있는 형태였지만 얘는 물통과 물걸레가 따로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존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물을 채워 넣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얘로 물걸레 청소를 하게 되면 스튜디오를 청소할 때 한 약 2번 정도 물걸레로 청소할 수 있는 양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바닥에 있는 브러쉬 한 개로 모두 청소를 하게 되고 앞은 센서와 함께 범퍼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엄청 귀여운 기가 벽으로 다가가게 되면 범퍼가 살짝 닿으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대부분 가성비 로봇 청소기는 화이트 색상으로 되어 있지만 얘는 블랙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사용했을 때의 단점이라면 빛을 비췄을 때 흠집이 좀 잘 보인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처음에는 블랙이 고급스러웠는데 쓰면 쓸수록 오히려 화이트가 더 낫더라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장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큰 건 기존 제품보다 엄청 많이 똑똑하다라고 느껴진 게 가장 컸습니다. 특히 전자기기 스튜디오인 저희 사무실에 선이 많아서 이 제품을 사용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다른 제품보다 훨씬 더 잘 타놓고 학습을 하다 보니 점점 더 잘 피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전면 카메라 2개가 탑재되어 스캔을 하기 때문에 스캔하는 능력이 진짜 많이 좋아졌구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적외선과 LDS를 이용해 딥러닝 기반의 사물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이한 것은 처음에 이것을 핸드폰에서 세팅할 때 애완동물의 배설물도 인식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가끔 로봇 청소기 관련 짤을 보면 배설물로 길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짤들을 인터넷에서 쉽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비슷한 초코파이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청소 도중 바로 앞에 초코파이를 두니 인식하지 못했고 두 번째는 청소 시작 전 초코파이를 앞에 두니까 정상적으로 인식해 피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테스트를 보면 청소 시작 전 스캔을 하면 인식률이 꽤 높은 편, 청소 도중에는 인식률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한 번 더 청소 도중 에센스를 앞에 두니 그냥 끌고 가더라고요. 청소기에서 중요한 흡입력은 전작에 비해 약 25% 더 강해졌다고 하지만 저는 사실 대부분 크게 청소할 것은 없고 거의 먼지와 머리카락 위주의 청소이기 때문에 뭐 크게 체감되는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흡입력을 테스트해봤어요. 테스트 시 두 가지의 결과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바닥 접착력이 강하지 않은 먼지, 머리카락, 커피가루 등 대부분의 이물질은 쉽게 청소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바닥 접착력이 강한 이물질의 경우 조금 어렵더라고요. 사실 비교 대상이 완전 다르긴 하지만 일반 무선 청소기와 비교 시 흡입력의 차이는 꽤 있는 편입니다. 오히려 로봇 청소기의 흡입력은 대기업 제품들이 더 좋더라고요. 그리고 스마트폰 앱으로 제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청소기를 클릭하고 어제 청소를 했을 때의 기록을 보면 얘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어느 부분들을 청소했고 청소를 하지 않는 부분, 여기서도 얘가 똑똑한 게 뭐냐면 청소를 했을 때 장애물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대략적으로 그 장애물이 어떠한 것인지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신발, 케이블, 콘센트, 장애물 이러한 것들을 표현해주고 있죠. 아무리 똥냄새가 난다지만 너무한 거 아니야? 돌아다니면서 장애물의 경우 대략 2cm 정도까지는 쉽게 잘 타넘으면서 돌아다니더라고요. 일반적인 집에서는 방 문턱이 있어도 모두 다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나무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것을 오래 쓰면 많이 까지더라고요. 이 외에도 여러가지 센서들이 있어서 꽤 똑똑하게 작동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카펫이나 나무 바닥에 대한 설정도 따로 해줄 수 있고 테스트해보면 적외선 센서로 추락 방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신발장에서도 거의 떨어지는 경우가 잘 없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카메라가 2개 들어가면서 CCTV와 비슷한 기능이 생겼는데 간혹 외부에서 청소기를 돌릴 때 어디에 걸렸을 때 푸시 혹은 반려동물이 있다면 이 카메라를 통해서 청소를 하면서도 살펴보기 괜찮더라고요. 물론 처음에 몇 번 써보고 잘 안 쓰게 되지만요.
원격 보기 활성 상태. 얘가 주기적으로 원격 보기가 활성화되어 있다고 알려줘요. 로봇 청소기가 다른 청소기에 비해서 훨씬 장점이라면 손에 닿지 않는 침대나 소파 밑에 청소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만족스러웠습니다. 간혹 로봇 청소기 중에서 높이가 좀 높은 제품들이 있는데 그러한 제품들은 소파나 침대 밑에 들어가기가 어렵더라고요. 나머지는 핸드폰 앱과 연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청소를 어떻게 했는지 맵 편집으로 가면 가상 벽을 만들거나 아니면 진입 금지 영역, 다용도실이나 이런 데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얘 영역을 선택하고 물걸레 청소를 하지 않을 영역, 이 방은 물걸레 청소를 하기 싫다 세팅해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한번 청소를 하고 나면 여기 뒤에 먼지통을 쉽게 비울 수 있거든요. 이렇게 열면 먼지통이 들어있는데 와, 우리 집에 큰 이물질은 없는데 먼지가 이렇게 많았나? 를 알 수 있었습니다. 보통 저는 출근하는 오전 10시, 퇴근하는 오후 8시를 기점으로 하루에 2번 청소기를 돌리고 있습니다. S6 Max V 기준으로 최대 180분 정도 사용이 가능한데 보통 30평대 집이라면 한번 풀 충전을 하고 모두 청소할 정도의 배터리량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만약 배터리가 청소 도중에 부족하게 되면 얘가 다시 청소 스테이션으로 돌아가서 충전을 하고 남은 구역을 다시 청소하게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제가 사용했을 때 느낀 개인적인 단점들을 이야기해보자면 이전 제품에 비해 선에 걸리는 빈도가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아직까지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간혹 선이 풀려 있는 경우가 있다면 이때는 선을 먹고 청소를 그대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처음 로봇 청소기를 구입했을 때 한 일주일 정도 선을 정리해 주거나 아니면 선이 많은 영역은 그쪽은 청소를 하지 말라고 구역을 미리 설정해 주는 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로봇 청소기를 쓰면 바닥에 아무것도 없어야 하기 때문에 방바닥에 던져놓은 옷을 집에서 나가기 전 자동으로 제가 손으로 청소하게 되는 습관이 새롭게 생겼습니다. 아니 로봇 청소기 돌리려고 주인이 더 일을 해야 되네? 보이는 것처럼 머리카락이나 각종 털들이 브러쉬에 잘 걸리는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꼭 드라이버로 돌려서 빼내서 청소를 해야 한다는 점이 귀찮았습니다. 그리고 얘는 동글동글한 형태이기 때문에 코너 부분을 완벽하게 청소하기는 어려웠고 저는 이상하게 먼지가 필터에 너무 잘 끼어서 먼지통이 분리되었습니다. 매번 이물질을 버리고 물 세척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만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먼지통의 크기가 청소기 스펙에 비해 작다는 것은 단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이 물어보시는 물걸레 청소. 사실 물걸레 청소는 물론 바닥을 적셔준다이지 물걸레질은 따로 해주는 게 좋았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출시된 제품 중에서는 그나마 잘 되는 편이긴 해요. 바닥에 발을 디뎠을 때 그 깔끔한 맛은 있지만 우리가 무엇을 흘렸을 때 빡빡 닦아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한 것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가장 큰 단점일 수도 있는 게 예를 들어 스튜디오 말고 저희 집에는 S6를 쓰고 있는데 저희 집에 방이 2개, 거실이 하나 있는데 대략 청소기를 돌리는 시간은 약 23분 정도 걸려요. 손으로 하게 되면 10분 안에 할 수 있는데 2배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죠. 하지만 외출 시 청소기를 돌리게 되면 그만큼 내 시간을 사는 거예요. 그 시간에 롤을 한 판 더 할 수 있죠. 그리고 예전보다는 가격이 조금 더 비싸졌습니다. 가성비는 샤오미 로봇 청소기 2세대인데 그때를 생각하면 기능이 훨씬 더 많이 좋아지기는 했지만 이제 가격이 꽤 많이 높아지다 보니까 가성비라고 생각하기에는 살짝 아쉬워졌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아무튼 로봇 청소기는 삶의 질을 바꿔주는 귀차니즘이 심하신 분들, 바쁜 직장인 분들에게는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청소기가 없는데 로봇 청소기를 메인으로 사용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손으로 청소를 할 수 있는 메인 청소기가 하나 있어야 되고 로봇 청소기는 서브로 사용하는 용도로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최상의 조합은 로봇 청소기는 꽤 괜찮은 것을 하나 구입하고 가성비 괜찮고 저렴한 무선 청소기 하나 정도 있으면 아마 최고의 조합으로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이며 로봇 청소기가 진짜 삶의 질을 높여주는 제품 중 하나인데 애매한 제품을 구입해서 후회하기보다 한번 구입할 때 로보락과 괜찮은 제품을 구입해서 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직구 제품이라고 하면 AS도 좀 걱정되기는 했지만 이제는 로보락은 코오롱 글로벌에서 수입하기 때문에 1년 무상 AS가 된다 하더라고요. 얘는 아주 훌륭한 새로운 알바생이군.